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유로캠 최초로입니다. 오늘은 스크루 엘리멘트의 종류와 조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압출기 돌리려면 특히 이제 동방향 코로테이팅 트윈 스크루 압출기 돌리려면 스크루 조합해야 됩니다. 스크루 조합은 안정적인 제품 생산을 위해서 분산, 전단 효과와 같은 원하는 성능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스크루 엘리멘트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종류의 스크루 엘리멘트들은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고 또 압출 공정에 있어서 다른 효과를 나타냅니다. 압출 공정에 있어서 전체적인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스크루 엘리멘트들을 잘 선택해서 적절하게 바른 순서대로 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스크루 구간별 명칭 및 주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이어서 각각의 스크루 엘리멘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렇게 압출기 돌리게 되면 동방향 트윈 스크루 압출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이 화살표 있는 곳이 원료 투입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료가 들어오면 이렇게 피치를 좁혀가지고 이송을 하게 되는 이송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송이 완료되면은 이렇게 용융을 시키는 구간이 있고, 1차로 이제 용융을 시키면서 안에서 볼로타일한 물질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 부분에서 자연 배기로 이렇게 빼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송을 해가지고 혼련을 이렇게 시키게 됩니다. 혼련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일단 녹이면 녹였고, 이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골고루 믹싱을 시켜주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믹싱을 열심히 하다 보면 안에 이제 또 좀 볼로타일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수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 부분들 이렇게 진공 배기로 쭉쭉 뽑아주게 됩니다. 그 뽑아주고 난 다음에 이제 토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토출이 들쑥날쑥 이렇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메트링 존이라고 해가지고 계량 토출 구간이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이제 그 피치를 좁게 만들어 가지고 그 이렇게 턴 할 때마다 좀 그렇게 이 헌팅이 많이 없게 이렇게 원료가 토출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쪽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크루 엘리멘트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 스크루 엘리멘트들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송용 스크루 엘리멘트도 있고, 그 다음에 혼련용 스크루 엘리멘트, 반죽 블록 및 디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스크루 엘리멘트 제 스크루 엘리멘트로 바꾸는 전환용 스크루 엘리멘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송용 스크루 엘리멘트 중에 굉장히 이제 그 안쪽에 많은 볼륨을 만들기 위해서 깊이 이렇게 파놓은 그런 이송용 스크루 엘리멘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피더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스크루 엘리멘트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날개, 두 날개, 세 날개 스크루 엘리멘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특수 스크루 엘리멘트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날개 하나짜리,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투 플라이트 날개 두 개짜리, 그 다음에 날개 세 개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즉 이거는 날개 하나라는 거는 모든 구간이 하나의 이제 날개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요 아래쪽하고 위쪽하고 날개가 두 개가 돌아갑니다. 두 개가 돌아. 이건 이제 세 개가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깊은 이송용 스크류 엘리멘트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날개가 굉장히 이제 깊게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이 커가지고 많은 양을 한꺼번에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크류 엘리멘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30도, 45도, 60도, 90도 우리가 많이 보는 리딩 블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디스크하고 스페셜한 스크류 엘리멘트들이 있는데요. 이 스크류 엘리멘트들은 각각의 이 모양에 따라 가지고 어떤 파우더 제품이라든지 파우더 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섞어주고 믹싱하게끔 그런 역할을 하는 엘리멘트들이 되겠습니다. 이 디스크를 잘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 30도, 45도, 60도, 90도가 있는데 이 사이에 있는 그런 각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디스크는 그렇게 사용하는 스크류 엘리멘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선 원료 투입부의 스크류 엘리멘트부터 이렇게 보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펠렛과 펠렛만 이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컴파운드를 하는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지만,
가령 우리가 이제 필러가 많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이런 엘리멘트들을 잘 사용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벌크 덴시티가 낮은 원료의 압출량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는 결국은 이 스크류 엘리멘트 쪽에 이제 존을 굉장히 부피가 많은 부피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뭐 특수한 디자인의 뭐 투입 스크류 부분들은 스크류 실리카와 같이 매우 낮은 이제 벌크 덴시티를 가지는 원료의 생산량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러한 이제 깊이가 깊고 피치가 넓은 스크류 엘리멘트를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면 PP 탈크 같은 경우에 거의 탈크 30%까지 저 메인 피다로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이렇게 고속 믹서에서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훌륭한 그 성능을 가진 컴파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도입부 엘리멘트들의 이제 모양과 역할이라든지 특징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요. 이렇게 싱글 플라이트, 한 플레이트 하나로 빙빙 돌아가는 엘리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 이송 능력이 최대입니다. 최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공간도 뭐 적절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이제 이걸 뭐 분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뭔가를 컴팩트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여기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싱글 플라이트 엘리먼트들 일반적인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밑 저기 이송 능력은 중간이고 이런 프리볼륨이라든지 디스플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 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 이송 능력은 상당히 낮고요. 그다음에 뭐 프리볼륨은 중간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디스플징 능력들도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런 뭐 폴딩 스크류 엘리멘트들을 달아가지고 그냥 요거만 달아가지고 컴파운드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 스크류 엘리멘트가 있는데, 이제 이송 능력이 상당히 높죠. 이 투플라이트 같은 게 이송 능력이 상당히 높고, 프리볼륨도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글쎄요, 뭐, 디스플전이 이렇게 높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스크류 엘리멘트와,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이런 폴딩 스크류 엘리멘트랑 적절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니딩 블록까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많은 양을 불크 덴시티가 낮은 경우에도 많은 양을 투입해서 이제 컴파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 싱글 스크류 엘리멘트, 그 다음에 SK 쇼벨 엘리멘트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주로 이제 메인 압출기보다는 이제 피다 쪽에 꽂아서 이렇게 많은 양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다음에 원료 투입하는 부분 다음에 용융 구간 이제 스크류 엘리멘트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이쪽 구간에서는 어떻게 뭐 잘 녹일 것인가 이런 게 화두가 되겠습니다. 이런 화두에 있어가지고 뭐 일단은 뭐 녹이기 위해서는 열을 많이 이제 줘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동방향 트윈 스크류 압출기는 다른 종류의 압출기에 비해 가지고 어떤 외적인 히타열에 의해서 녹이는 게 아니고, 이런 스크류 엘리멘트들이 기계적인 이제 전단 에너지를 줌으로 해가지고 그 전단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되면서 원료를 이제 용융시키게 되는 그런 작용으로 뭐 용융을 시키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는 뭐 어떤 폴리머 비열이라든지 용융 점도 및 입자 크기에 따라 가지고 스크류 조합이 이제 좀 달라지게 되겠죠. 어떤 뭐 물론 좀 이제 뭐 좀 용융 점도 물렁물렁한 거라든지 이제 좀 빡빡한 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스크류의 각도라든지 뭐 이제 스크류 엘리멘트의 뭐 이렇게 니딩 각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뭐 일단 뭐 여기 보면은 이제 투플라이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좀 가장 이제 가장 이제 스페셜한 거로는 뭐 3KB 리딩 블록이라고 있는데, 이걸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어떤 뭐 믹싱 효과가 많이 이제 증가하게 이렇게 되는 그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리버스 뭐 45도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 우리 리버스 콘베잉 엘리먼트처럼 조금 작용도 해주기도 하는데요. 뭐 일단 그만큼 리버스 콘베잉 엘리먼트만큼 막아주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적절하게 막아주면서 어떤 리딩 효과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스크롤 엘리먼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용융 구간의 이제 스크롤 엘리멘트들의 이제 특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단 뭐 이렇게 스페셜 니딩 블록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니딩 블록을 만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니딩 블록 그 디스크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 조합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스페셜 니딩 블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아몰포스라든지 크리스탈이라든지 이런 폴리머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뭐 녹이기도 잘 녹이고 그다음에 디스퍼전도 잘 해주고 시어 유니폼 그 동질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니딩 블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딩 니딩 블록이 있고요. 좀 전에 이제 리버스 45도 그 저기 니딩 블록처럼 역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뭐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3KB 니딩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굉장히 그 어떤 뭐 믹싱 효과에 있어 가지고는 뭐 용융이라든지 이런 믹싱 효과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그런 이제 뭐 스크롤 엘리멘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요 용도에 따라서도 뭐 리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요런 니딩 블록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 크리스탈 구조를 가지는 그런 이제 그뭐 폴리머에 대해서 적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3KB 니딩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몰포스 구조를 가지는 그런 폴리머에 적절을 하게 되겠습니다. 뭐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3KB 니딩 블록을 이렇게 쓰는 업체들은 많이는 못 봤는데요. 다음에 혹시 저희 회사에 그 요청을 해주시면 이런 엘리멘트들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도 니딩 블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뭐 그 뭐 아몰포스 크리스탈 그 다음에 뭐 디스플전 뭐 이제 믹싱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돼 가지고 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거가 굉장히 이제 좀 거칠게 돌아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뭐 시어 유니포미티에 대해 가지고는 좀 낮은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좀 전에까지는 용융 구간이었고요. 이제 그 믹싱 구간 스크롤 엘리멘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이 믹싱 구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뭐 이게 또 이게 화두에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훈련은 압출기에 진짜로 이제 필수적인 기능이 되겠죠. 뭐 이런 뭐 특히 동방향 압출기에서는 이 훈련이 아주 뭐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믹싱을 함에 있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역할들을 이렇게 합니다. 니딩 블록과 이빨 모양의 몇몇 특수한 엘리멘트들은 유리섬유와 같은 재료에 있어서 전단력을 가해주면서 분산을 시키는데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네, 이런 니딩 블록하고 이렇게 이빨을 가진 것들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빨 모양의 디스크의 주가는 나선형 홈에 의해서 축 방향으로의 혼합 효과가 있습니다. 재료에 미치는 직접적인 충격, 강력한 축 방향의 혼합에 대한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빨 형태를 가지는 이제 스크류 엘리멘트를 끼워주면은 이 그 어떤 이 컨베잉 엘리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쫙쫙 밀어가지고 이렇게 쫙쫙 돌리는 그런 뭐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내지는 이런 이제 그 니딩 블록들도 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그런 뭐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비비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런 이빨 모양의 이제 그 스크류 엘리멘트를 끼워주면은 우리가 말하는 디스펄시브 믹싱에 있어가지고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빨 사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걔네들이 이제 충분하게 폴리머와 함침이 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너무 이제 강력하게 축방향 혼합을 하게 되면 한다는 뭐 이렇게 방지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뭐 너무 이제 강력하게 축방향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그 유리 섬유가 이제 깨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스크류 엘리멘트를 써주면서 촉촉하게 그 저기 유리 섬유 표면을
폴리머로 이렇게 그 감싸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컨티뉴어스 믹싱 엘리멘트가 있는데요. 뭐 두 개가 이제 뭐 두 개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니다의 그 안에 있는 그 믹싱 엘리멘트랑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다가 이제 정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요 끝에 짧은 역방향을 이렇게 끼워주면 이 부분에서 거의 이제 니다처럼 파우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탈크를 뭐 탈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넣어가지고 믹싱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 니다에서처럼 굉장히 이제 훌륭한 어떤 그 믹싱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뭐 엘리멘트들에 대해 가지고 그 특징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스페셜한 리딩 블록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리딩 블록인데 얘네들은 이제 굉장히 어떤 뭐 시어 유니포미티라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방향, 역방향 이제 리딩 블록이 있는데 뭐 여기서도 그 시어 유니포미티는 뭐 일단 뭐 유사한 뭐 형태를 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방향이나 역방향에 따라 가지고 어떤 뭐 특징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가지고 그 나중에 스크루 조합을 하시면 좋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90도 니딩 블록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뭐 이런 유니폼들은 떨어지지만은 뭐 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큽니다. 따라서 이제 어떤 그 이런 뭐 45도, 30도 같은 뭐 이런 것들을 잘 끼워줘 가지고 어떤 뭐 시어를 유니폼하게 이렇게 받게 해주면서 90도를 끼워 가지고 뭐 어떤 디스플레이션 부분들을 또 해결을 하고 뭐 이런 또 이제 3KB 니딩 블록 같은 걸 이제 끼워 가지고 어떤 나중에 이제 어떤 뭐 웨팅 효과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잘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스크루 엘리멘트들을 적절하게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스크루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어떤 이빨을 가진 이제 엘리멘트들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어떤 디스플시브 믹싱에 대한 그런 그 뭐 디스플시브 네이처가 이렇게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다 이렇게 디스플시브 네이처들이 이렇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어떤 시어 유니포미티도 굉장히 이제 높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믹싱이라든지 뭐 요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탈크나 마이카 이런 부분들 이제 그 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그 우선 디스펄전이 이제 충분하게 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빡빡 비벼주는 그런 구간으로 이제 밀어 넣어 주면은 어떤 뭐 필라의 뭉침 없이 이렇게 훌륭한 컴파운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크류 엘리멘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컨티뉴스 믹싱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다시피 뭐 intensive localized shear or dispersion of or agglomerates pigment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결국은 이제 가령 뭐 저 같으면 이렇게 탈크나 마이카 같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선은 앞쪽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TME 엘리멘트를 넣어주고 뒷부분에 이제 이런 컨티뉴스 믹싱 엘리먼트들을 넣어 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어떤 그 디스플시브 믹싱 부분 이제 이런 탈크가 골고루 이렇게 수지 안에 흩어져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뒤쪽에 가가지고는 굉장히 이제 빡빡 비비는 이런 이제 그 형태의 스크류 엘리멘트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조합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스크류 조합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뭐 동방향 트윈 스크류 압출기를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떤 컴파운드 조건을 잡기 전에 타겟 컴파운드를 하나 가지고 스크류 엘리멘트를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바꿔가면서 뭐 그냥 뭐 무작위로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건 아니고요. 저희 경험과 이때까지 이제 어떤 뭐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그 경험에 따라 가지고 스크류 엘리멘트들을 한 뭐 서너 가지 이렇게 조합을 해서 최적의 이제 조합을 찾은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통상적으로 이제 컴파운드라든지 이런 거를 테스트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이제 경험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혹시라도 그리고 저희가 저기 한 거는 결정적으로는 추후에 이제 어떤 뭐 스크류 엘리멘트를 하나를 빼고 뭐 이렇게 하나를 추가하고 그 정도를 가지고도 굉장히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혹시 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항상 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자세하게 이제 그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 동영상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